반갑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토론회 하는 게 여러분들 좀 익숙하진 않죠.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현장에서 각 영역에서 여러분들 애로사항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듣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속을 받아낼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짚어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경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김선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건의드릴 내용은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기차 화재 대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경 119 안전센터에서는 상부 관통식 관창과 하부 관통식 관창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차 훈련이 가능한 차량이 없어서 장비를 활용한 실질적인 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가경 안전센터에서는 실제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 일반 차량으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전기 배터리로 된 차량 훈련은 한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 폐차를 활용한 훈련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9개 소방학교가 있는데 전기차 폐차를 활용한 교육 과정에서 훈련을 좀 본격적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센터 단위나 서 단위에서보다는 아마 학교 시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교보제도 활용하고 그래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교육 훈련, 실화제 훈련이죠. 그걸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선종 반장이 얘기한 대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방학교의 실질적인 교육 교보제가 확충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교육도 하고 도상훈련도 하고 방법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활용을 좀 하면 좋겠다. 청에서도 기본 방향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각 소방학교의 폐차를 활용한 훈련들을 교육과정에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강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구조대원들이 특수한 구조 현장을 모두 경험하고 대응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 및 각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기관에 수용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에서 한두 명 가는 교육도 있고 많으면 3, 4명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수용 인원을 좀 늘려주시면 전국에 있는 구조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요청에 비해서 학교에서 수용 가능한 교육 과정도 그렇고 수용 인원도 그렇고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아마 그 연간 교육 계획 짜면서 그 수용 인원들이 이제 설계돼서 1년 동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돌아가요. 지금 9개 소방학교가 거의 여력이 없어요. 보니까 저도 이제 중앙소방학교장을 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계획을 쭉 보시고 필요한 교육들을 우선 선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교육은 꼭 가겠다고. 그래서 본서에 교육 담당자한테 미리 어필을 하고. 그런데 우리 전체 지금 6만 8천 명 가운데에서 주기적으로 계급별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다 수용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그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박한 부분들 중심으로 미리 어필을 해서 선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도 청에서도 수용 인원을 어떻게 높일 건지 기존 시설에서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래도 여력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 담당 국장도 와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충성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하고 이래 틀린 게 4개 시도가 한 군데 묶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른 시도에는 조금은 떨어져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던 교육대, 우리 충북 교육대라도 먼저 내가지고 그 부분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현재 가장 큰 갈등은 그 병원 수용 곤란인 것 같습니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현재 구급대원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현재 3인 구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인 구급에서는 유자격 2인과 그 구급 교육 또는 2급 응급구조사로 편성되어서 기관원 이렇게 1명 그리고 유자격 2명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자격이라 하면 국가고시를 통해서 자격을 갖춘 구급대원들을 일컫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병원 수용 곤란 같은 경우는 보통 야간에 특정과들,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나 비뇨기과 같은 이제 특수과들이나 또는 이제 중증 환자들을 이제 외상센터로 보내야 되는데 외상센터가 운영을 하지 않거나 외상센터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저희가 중증 환자를 못 데리고 타 권역을 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가용되고 있는 유자격 2인이 환자 평가를 하고 그에 맞는 처치를 하면서 이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자격이 한 명이라도 혹시 병가를 가는 경우에는 유자격 1명이 병원 선정 및 환자 처치 그리고 또 이동을 하는 과정에 환자가 변화되는 상태를 모두 다 짊어져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구급대원이 갖고 있는 부담감과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 선정을 현장에서 오래 하다 보니 현장에 지체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인들의 책임 전가식의 민원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조직에서 구급대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가 조치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유자격을 좀 더 구성을 늘려서 3인 유자격이 된다면 한 명이 연가를 가더라도 유자격 2인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병원 선정을 하고 있더라도 또 한 명이 환자 처치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좀 더 파악할 수 있고 저희 국민들에게 나아가 보다 높은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채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2급 응급구조사 중에서 뭐 특정 연한이 지난 예를 들면 2년, 3년이 지난 사람을 2급 응급구조사를 유자격자로 편입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각 시도별로 인력을 채용을 할 때 지금 구급이 제일 문제인데 우선 예를 들면 100명을 채용을 한다고 하면 60명, 70명 정도 우선적으로 구급 유자격자를 채용을 해서 충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시도별로 이 구급의 현실을 다 본부장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좀 냈어요. 그 신규 채용 시에 유자격자 채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비율을 확대해라.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얘기한 그런 그 유자격자 확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투트랙으로. 그 2급 응급구조사를 유자격자화하는 방법, 신규 채용을 늘리는 방법.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응급실 미수용 문제 뺑뺑이, 일명 뺑뺑이 문제가 지금 국정 현안 이슈로 청에서도 다루지만 뭐 총리실 차원에서도 다루고 있거든요. 이게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민원 얘기 잠깐 했는데 구급대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고 중증 응급환자인 경우에 병원을 선정하지 못해서 1시간, 2시간 그 보호자와 환자 그 밀폐된 차 안에서 그 안에서 느끼는 그 고통은 아마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전남북 광주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3월, 4월, 5월 3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해서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지금 이제 의회에서 입법 발의도 좀 돼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청에서 주도적으로 그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증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그 지역 단위에서 미리 선정된 병원으로 미리 이송하는 것, 그 체계를 지금 그 지역 단위에서 응급의료 기관과 또 각
서장 본부장들이 주도적으로 MOU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지역 단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충북에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화재 파트도 있고 내근도 있고 구조 파트도 있고 있는데, 구급대원의 그런 애로사항들을 같이 많이 공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1년에 1000명씩 지금 5년 동안 5000명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아마 유자격자 채용 비율이 상당히 시도별로 높을 겁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달 전국 지휘관회의 때 각 시도본부장들께 이제 직접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관실에서 국민행복안전정책 평가 지표에 지금 매년 1000명씩 한 5000명 정도 5년간 채용을 하게 될 텐데, 구급대원 유자격자 1급 구조사고 간호사 채용 비율을 대폭 늘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지표에다가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도별로 저희들 그 자료들을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아마 몇 년 안에 그 채용 비율은 현저히 올라와서 최종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구급 유자격자, 구급대원 3인 탑승이 아니라 유자격자 3인 탑승이 목표고, 그게 또 유지되는 것도 목표거든요. 그런 주처 치사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 부분들 많이 개선이 될 거고, 그 부분은 가장 관심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성과를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드는 생각이 그 순환보직의 중요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근 직원들이 현장 활동을 경험하고, 그 현장 활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또 내근에 와서 또 근무를 해야 그 현장과 내근의 그 갈등이 줄어들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문제가 정말 구조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근, 외근, 이 단절되어 있는 것, 그리고 내근한 사람들은 내근만 하고 외근한 사람들은 외근만 하고, 물론 넘나드는 사람이 일부 있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내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이게 조직 전체 역량하고 또 관련이 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구조대원이든 구급대원이든 좀 용기를 내서 내근도 많이 하고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서단위에서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